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나야 큰일 났어.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정보 보조금 대상자이십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2025년 보이스피싱은 더 똑똑해졌고 더 교묘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새롭게 등장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5가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AI 보이스 클로닝 사기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범죄자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몇 초만 들려줘도 그대로 복제해냅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정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지금 병원인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간호사 폰으로 전화하는 거야. 지금 돈 좀 보내줘야 돼. 이 목소리는 실제 딸이나 아들의 음성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억양, 말투까지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대처법으로는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영상통화를 시도하세요. 또한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아무 질문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는 첫 반려동물 이름이 뭐였지? 가족들과 평소의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해두세요. 두 번째는 정부 지원금 또는 국가 보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각종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범죄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예시화면 보건복지부 2025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http://gov223 KR 지원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정부는 절대 문자 링크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사이트는 대부분 고 KR, 거부 KR로 끝납니다. 문자로 받은 정보는 믿지 말고 직접 기관 홈페이지나 110번 민원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세 번째 수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을 사칭하는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현재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하며 금융감독원 전용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앱은 실제로는 원격 제어 앱으로 설치하는 순간 범죄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인증서 복사, 문자 감청까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대처법 어떤 국가기관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화로 수사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수법은 택배 반송 문자를 이용한 피싱입니다. 택배사를 사칭하여 주소 오류로 반송되었습니다. 재배송을 위해 결제가 필요합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줘. CJ 대한통운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재배송을 원하시면 2,900원 결제 바랍니다. http://live-pix 링크를 누르면 소액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고 개인정보와 함께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택배사는 절대 문자로 결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식 앱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수법은 중고거래 또는 재택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증금을 먼저 보내야 한다. 급여 송금 전에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유도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정식업체이며 계약 전 인증 절차만 해주시면 오늘 바로 15만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재택 알바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제품 판매, 글쓰기, 전화 응대 등으로 유인한 후 보증금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대처법 사전 송금은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거래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현장 확인 후 진행하세요. 잘 모르는 사이트나 앱에서 알바 신청은 피하고 고용노동부나 워크넷 등 공신력 있는 경로만 이용하세요. 2025년 보이스피싱은 기술을 이용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I, 앱 설치, 문자 링크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 들어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최신 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건강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께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는 김정수 어르신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심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와서
지금 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던 어르신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건강보험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까지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범인은 어르신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을 뿐 아니라 추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더 빼돌렸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바로 불안과 건강이라는 감정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냉정함을 잃고 순식간에 정보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대처법으로는 어떤 기관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계좌 비밀번호를 알 필요도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건강 관련 급한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공단에 확인 후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 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번호 1577-1000로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하세요. 가족들과도 건강검진 이상 전화는 병원에 직접 확인한다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기술이 아닌 심리를 노리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누구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디지털 조작, 음성 편지, 심리 자극까지 동원한 종합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경각심, 그리고 무조건 서면으로 확인한다는 원칙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3가지.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